자, 뭐 이거 찍는다고 뭐 엄청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귀찮아서 그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니까 신경 안 쓰고 해야 돼. 그리고 매번 모든 아이들이 봐봐. 이거 보지 말고 나를 봐. 보여요, 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보여요. 똑같아. 얘들. 다 이거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이. 자, 이제 유럽 사회, 십자군 전쟁 이후의 유럽 사회를 설명해 줄 겁니다. 유럽 사회가 종교 중심에 일어나라. 야, 이재민. 이재민. 자, 서서 들으세요. 서서 들으세요. 자, 서유럽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셀주크 트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오는 그리스도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못 들어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요청을 하였고 서유럽 사회가 이에 동의를 하여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십자군 전쟁은 8차에 걸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가자라고 말했던 교황의 권위가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되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들도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던 왕은 오히려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갖고 가게 됐죠. 이게 십자군 전쟁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관 교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길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물류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갖고 온 물건들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상공업도 발달하고 사고 파는 공간에 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가 동쪽에 이거 물건만 사오는 게 아니죠. 그럼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럽 사회에 전달되면서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원래 이 서유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단위는 장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장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자,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업조합을 만듭니다. 이거를 길드라고 해요. 여러분 게임을 하면 길드에 웬만하면 레벨 5가 되면 베이스 퀘스트로 가입을 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니까 화폐 경제 당연히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동쪽으로부터 흑사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사람들이 많이 패스트죠. 많이 죽게 돼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일할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지.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했죠. 노동력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부역을 해야 하는 장원에서는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장원이 곧 해체되게 됩니다. 자, 장원의 해체는 제후 기사 즉 영주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황과 봉건 영주 세력이 계속 약화됐고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발생하냐면 프랑스의 왕이 로마 교황 보고 야, 너 프랑스 와서 잠깐 지내! 라고 붙잡아 올 정도로 그게 아비뇽 유수죠. 아비뇽에 와서 끌려온 거예요. 자, 아비뇽 유수가 일어날 정도로 왕권은 강해지고 교황의 권력은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중앙집권 국가로 변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14세기에 왕위를 놓고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00년 동안 했으니까 100년 전쟁이겠죠. 자, 이 전쟁은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승리하고요.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잉글랜드는 이 전쟁에 지고서 프랑스에 있었던 자기들의 영지를 거의 다 빼앗기게 되죠. 그 이후 15세기가 되면은 잉글랜드도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여러 가문들이 왕위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가문은 요크가 하고 랭커스터 가문의 문장이 장미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장미전쟁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서 헨리 7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튜터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도 마찬가지 중앙집권 국가가 돼요. 그래서 100년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장미전쟁으로 인해서 잉글랜드가 각각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유럽 사회는 이렇게 크게 변하기 시작해요. 동방으로부터의 여러 문화,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 도시의 발달, 기타 등등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현상이 되면서 문화의 기조도 바뀌게 돼요. 자,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는 이전 시대, 즉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다시 유행한 거야. 재생 또는 부활,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시 중세에는 신, 종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다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기본적인 인간 중심 문화로 돌아가게 돼요. 인간 중심 문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인간과 자연으로 집중되기 시작을 하죠. 관련된 문화 예술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이거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었어. 근데 이게 북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알프스 이북으로 가게 되면은, 독일 지역으로 가게 되면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부패한 교회를,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 이런 불합리한 사상을 비판하는 현상들이 발달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교회를,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는 이러한 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책을 무한대로 찍게 되고, 이건 당연히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지식이 축적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고 성경을 널리 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유럽 사회가 큰 변화를 느끼면서 특히 독일 지역에서는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당시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제부가 아니고 면벌부예요. 이게 면제부가 아니고 면벌부입니다. 자, 벌을 면해준다. 돈을 내면 벌을 면해준대.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교황이 그러한 사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네가 돈을 받고 세속적인 것을 받고 영혼을 구제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가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루터가 95개나 이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은 세속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신앙 그리고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모두 성서에 있다. 신앙의 근거는 성서다. 성서를 읽고 신앙이 생겨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은총을 받아서 이거를 돈을 내고서 하는 건 아니다. 자, 이거에 동의하는 독일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게 되면서 결국 아우구스부르크화의에서 루터파를 인정하게 됐죠. 자, 물론 루터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뱅도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돼요. 칼뱅의 주장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예정설을 주장을 합니다. 예정설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그냥 멋대로 살면은 아무리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열심히 산 증거는 뭐냐?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 이것도 그 열심히 사는 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뱅파 또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죠. 영국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싸움박질을 하다가 결국 독립해서 국교회를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파, 칼뱅파, 그다음 영국 국교회 등등
새로운 종교 형태가 나타나요. 걔네를 신교라고 불렀어요. 신교. 그리고 이전 로마 가톨릭은 구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얘네가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교 계통을 기독교, 구교 계통은 천주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그렇게 부르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이 유럽 사회의 이야기입니다.